하순입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참 극성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극성이던 더위가 어느새 물러가고 밤낮으로 이렇게 좀 서늘한 바람이 불어가고 있습니다. 가을 하늘도 높고 말이죠. 이럴 때는 역시 드라이브 한번 떠나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도시를 적극 추천합니다. 바로 북한강을 품고 있는 슬로우시티에 오늘은 남양주시를 지역으로 둔 두 분의 경기도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재욱 의원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임두순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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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뵙습니다. 저 분위기에서 드라이브하기 좋은 코스가 이제 남한강인가요? 북한강인가요? 남양주가 북한강이죠. 네. 정말 아름답습니까? 제가 많이 못 가봐서. 남한강, 북한강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 의원님 그 드라이브 코스 정말 좋아요? 제가 사는 지역이 드라이브 코스죠. 네네. 우리가 다산 정해변생을 연결이 돼가지고 네. 북한강 쪽으로 대성리 방향으로 천혜의 뭐 자연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 코스라고 생각해요. 네네. 네. 먹을 거는 뭐가 있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백숙 하나 먹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정치가 좋은 만큼 네네. 또 공장 굴뚝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경제적으로 좀 많이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좀 아무래도 그런 굴뚝 없는 그런 사람이 많이 활성화돼야지 될 지역이 남양주시다. 시작부터 이런 말씀드렸는데 올가을에 남양주 한번 쫙 이렇게 드라이브 한번 가보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고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이 더운 날씨가 지금 많이 좀 바람이 불고 쌀쌀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름 한정기 때 감기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그 남양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교육위원회 임두순입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큰데요. 우리 수원방송 시청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여름 전 진짜 더웠잖아요. 네. 우리 조 의원님께서는 좀 얼굴 좀 타셨어요. 건강해 보이십니다. 좀 올여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야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좀 얼굴이 많이 타셨다 그러는데 네. 그냥 텃밭을 이용해가지고 토마토도 좀 심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는 좀 얼굴이 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그 굴뚝 없는 곳에서 농사도 지으시고 친환경으로 요즘 고추 따셔야 돼요. 고추야 뭐 늘상 따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지금 다산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다른 데로 좀 이렇게 다니면서 네. 또 홍보도 하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오늘 이러지 않았으면 토마토 한 박스 따올 거래요. 남자는 토마토인데요.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여름 어떻게 지냈어요? 이게 진짜 무더웠는데요. 네. 저는 사실 휴가도 못 갔습니다. 아유. 이제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네. 그 대표단에 들어오게 돼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연정 협상 준비를 안 하냐고 네. 그 연정 그 협상안 우리 또 새누리당 안을 가지고 그 더불어민주당 안이랑 서로 이제 조율을 해야지 되는 협상이기 때문에 네. 그거 준비하느냐고 한 달 동안 거의 의회에 매일 출근하느냐고 휴가도 사실 못 갔습니다. 일만 하셨군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지역에 인사도 못하고 정말 아주 그 한 달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네네. 뭐 엊그저께 일단 뭐 2차 협상은 끝났어요. 잘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 좀 정리해야지 될 부분이 남아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 정리를 좀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한 달 동안 그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가 다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도민을 위한 그런 지식으로 활용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이렇게 둘이 너무 바쁘게 활동하시다 보니까 오늘은 좀 카페로 모셨습니다. 조금 숨 좀 돌리시라고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한가하실 때는 여가 활동 뭐 하세요, 조 의원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아까 다산 생태공원을 우리처럼 이렇게 한 바퀴 걸으면서 하루의 일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게 여가 활동이랄까요? 전 그게 취미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약간 예. 산책하시면서. 예. 의원님께서는요? 여가 활동. 저는 너무 바쁘긴 사실 취미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네. 하나는 이제 그 록밴드를 하는 취미가 있고 하나는 낚시 취미가 있습니다. 와. 네, 그래서 낚시도 이제 가끔 가보곤 했는데 이제 가을 되니까 멋진 경치가 있는 그 북한강 자주 가는 곳이 있어요. 네. 심포리라고 화천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인데 네. 올가을에 뭐 낚시도 한번 가고 또 이제 밴드 활동을 연말에 또 공연이 있으니까 네. 계속 또 열심히 하도록
것입니다. 밴드에서 저기 활동이 포지션이 일렉 기타인데 리드 기타. 리드 기타. 세컨 아니고요, 리드. 네, 퍼스트. 가을에 남양주 한번 낚시할 때 초대해 주시면 너무 아, 감사하겠습니다. 예.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왕수연 문화제라고. 네네. 거기서 저희가 메인 그 공연 밴드로 하고 있습니다. 와우, 브라보. 압력이 아니에요. 멋지시네요. 두 분 다 또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조재구 의원님께서는 남양주시 체육회 이사를 역임하셨어요. 네네. 운동하고는 별개인가요? 이 운동 평상시에 좋아하시나요? 아니, 평소에 좋아해요. 어떤 운동 좀 하세요? 글쎄요, 딱히 뭐 어떤 운동을 해봤자 찝어가지고는 얘기 못 하겠고, 네네. 그래도 골고루, 두루두루, 예. 특히 우리 이번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용인대학교를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스포츠의 축제에 우리 용인대 그 선수들이 많이 저기 메달을 따잖아요. 근데 태권도 특히. 태권도, 유도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은 많이 우리 후배들을 응원하면서 새벽은 지새운 것 같습니다. 재밌었겠어요. 네네. 임두순 의원님께서는 특이하게 대한 휘타구협회 남양주시 연합 회장님을 역임하셨어요. 네. 지금 좀 휘타구 아, 혹시 오탄가 이랬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문체부에서 대상도 받은 운동인데 네. 그 탁구랑 테니스랑 배드민턴 이 세 개를 합쳤다고 보면 되는데 배드민턴이랑 탁구랑 가장 가까운 운동이에요. 아. 이 네트를 두고 두 양쪽으로. 양손 이 채를 양손. 들고 이제 치는 운동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 전국적으로 지금 회원이 지금 거의 한 10,000명 이상 와.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게 앞으로 이제 이게 우리나라 토종 스포츠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거예요. 이게 앞으로 그 올림픽까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몇 년도 올림픽 저희 종목으로. 아니 지금 계속 회원이 늘어나고 예. 양손으로 하는 거. 이게 운동량도 많고 예, 예. 처음 하는 사람도 너무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네요. 그 공은 이제 그 배드민턴 공 같은 건데 탁구채가 보다 조금 큰 걸로 양손으로 이제 치는 건데 정말 재밌습니다. 네트를 사이에 두고 하는. 저도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네. 생활 스포츠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뭐 딱 외모부터 체육까지 운동을 정말 잘하실 것 같아서 의정 활동부터 정말 운동까지 만나계신 것 같은데 혹시 나는 참 이거 가장 자신 없다. 조 의원님 뭐가 좀 자신 없으세요? 저는 집안 우리 가족들한테 대하는 게 자신 없달까요? 가족 간에서 예. 어떤? 이 정치를 작은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고 남들한테는 항상 우습고 남들을 위해서 대변을 하지만 집안 식구들한테는 그런 면이 상당히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면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꼭 저기 집안 정치를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네. 이 의원님은 뭐 집안은 화목하시죠? 네, 화목합니다. 그 뭐가 제일 자신 없어요? 기타고도 잘하시고. 저는 한 번도 이제 자신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와우.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네. 사실 이제 처음에 제가 초선이에요. 초선인데 네네네. 이제 정치가 물론 이제 그 사회단체 활동은 많이 해왔지만 이 정치가 참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만 좀 열심히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막상 지금 3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현안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도의원이니까 의정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알면 알수록 너무 이 범위도 넓고 깊고 네. 그래서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데 그 자신 없는 거를 노력으로 좀 극복하려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는 자신 없음. 이제 자신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초선의원으로서 의회에 입성하셔서 벌써 이제 절반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조재구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의정 활동 중에 개인적으로 참 이거는 기억에 많이 남는다. 성과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 지금 제가 현안에 가지고 있는 게 그린벨트하고 상수원 보호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의회에 입성하면서도 이 상수원 보호지역과 그린벨트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의정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소득일까요? 그래도 상수원 보호지역의 뭐 조례를 많이 바꿔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걸 많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네네. 그런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보호구역 뭐 조례에 대한 건 이따 또 네, 알아보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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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임 의원님은 어떠세요? 어떤 게 좀 기억이 많이 남으세요? 뭐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지역구 관련한 건데, 이제 제가 그 전반기에는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어요. 이제 도시공사를 이제 소방부서로 두고 있었는데, 그 아마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대규모 택지 개발이에요. 그냥 택지 개발 촉진법이 작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대규모 이제 택지 개발을 할 수가 없는데, 다산 신도시가 여의도의 한 1.5배 정도가 되고, 그 한 4만 5천 평방미터에 한 8만 9천, 거의 한 9만 명 정도가 수용되는 그런 대규모 이제 신도시인데, 그게 이제 바로 제 지역구예요, 거기가. 네. 그러니까 내 지역구 중에 딱 반을 차지하는 부분이 그 다산 신도시 부분이에요. 근데 그만큼 이제 거기 사시던 분들이 다 지역의 선배, 후배, 지인들이라 다산 신도시 관련 민원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1년, 2년 아주 그 민원 때문에 제가 많이 쫓아다녔던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뭐 신문지상 보도에서 보셨듯이 알겠지만, 저도 이제 정치 하기 전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막상 들어왔는데 네. 누리과정 관련해가지고 양당이 본회의장에서 이제 작년 말에 싸우는 그런 모습, 저도 이제 실제로 거기서 또 이제 역할도 했고, 네. 뭐 이런 생각을 또 그런 기억이 나니까 망감도 교차하지만 또 일정 부분은 또 책임감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후반 기회는 좀 안 썼으면. 네, 맞습니다. 후반 기회는 이제 더 바빠질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이제 우리 임두순 의원님께서 새누리당 수석 부대표로, 그리고 조재욱 의원님께서는 당 부대표로 임명되셔서 앞으로 두 분이 또 함께 당을 잘 이렇게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어떠세요? 이기현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합의문도 이렇게 발표가 되고 두 분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 나갈 계획이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그 연정 실무협상단 대표였습니다. 이제 네. 수석 대표가.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그 장시간에 거쳐서 이제 그 아주 치열한 논쟁 끝에 이제 합의문이 도출이 됐는데, 그 과정에 제가 느낀 게 딱 두 가지예요. 이제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연정 합의문을 작성을 할 때 우리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이 그 안에 다 담아져야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각 실국별로 전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에 있을 때는 그 소관 내용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전체 실국을 다 체크를 하고 사업을 체크하다 보니까 경기도정 전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걸 배웠고, 또 하나는 그 2기 연정이 네. 지금 이제 일단 합의문이 이제 발표는 됐는데 아직도 네. 조율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저항이 있는데, 그래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연합 정치를 한다는 의미는 바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대표 광역시가 아닌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연합 정치, 특히 그 연정 협상 부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자부심도 느끼고, 네. 그 연합 정치가 연정이 이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해야지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록밴드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밴드도 같이 하나가 좀 돼야 잘 되잖아요. 그럼요. 그 의회도 연정, 예. 각 당이 함께 이렇게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의님께서는 어떻게 또 활동 계획 세우고 계신지요? 예, 당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물론 우리는 당을 끼고 당선된 의원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론을 따라야 되고, 당론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 개파가 있다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디 살다 보면 전부 다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당을 위해서 양당 간의 그 협상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네. 당대표 쪽이나 이런 부분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하나 한마디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파 갈등을 해소하는 또 역할을 네네. 많이 그렇게 저희 당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네네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경우는 네네. 그렇게 교랑 역할을 할 수 아, 있게 좀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뭔가 포근하세요. 이번에 상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재욱 의원님은 후반기에 전반기와 같은 네네. 예, 도시환경위원회예요. 상임 현황은 요즘 어떤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전반기 때는 현안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네. 부동산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주택기금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았어요. 네네. 핵심된 위원회가 우리 도시환경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반기에 원활하게 잘 이제 이게 가고 이번에는 이제 현안이 이제 어떻게 뜰지 모르겠죠. 이제 왜냐면 전반기 구성하고 후반기 구성 인원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현안점이 나올는지 도출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도출되면은 그걸 이제 슬기롭게 전반기 때보다도 네. 잘 넘겨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대표 발의하신 아까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경기도 상수원 보호구역 네.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네. 기네요. 네. 조례안 이름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주십시오. 예. 저희가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동네가 상수원 보호구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상수원 보호구는 뭐 사회자도 알겠지만 건축물이나 이런 행위 제한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상수원 보호 지역 안에 유기농 슬로우푸드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많이 유기농을 짓고 있어요. 유기농을 짓고 있지만 판매나 체험 이런 장소가 없어요. 네. 이런 건축물을 해서 남양주시나 시군에서 특산물로 인정된 지역 장목반에게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농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시하면 이제 슬로우시티, 슬로우푸드, 네, 네, 뭐 네. 세계 유기농 대회도 열리잖아요. 네, 네. 그만큼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음식들, 네, 좋은 네. 식자들이 나오는 곳인데 좋은 법이네요. 임대수 의원님께서는 이제 후반기 상임위 바뀌셨어요. 네. 좀 혼란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위원회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계획이십니다. 네. 또 상임 현안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같은 경우는 17조 이제 그 추경 포함해가지고 17조가 넘는 그 예산을 10개 상임위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네. 교육청은 14조 가까운 예산을 1개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예산 심의에 이제 많이 좀 이제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회 운영위원회는 뭐 한 가지 같아요. 우리 의회가 이제 운영은 잘 돼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의정 지원 역량 강화라고 생각을 해요. 도의원들이 방대한 예산을 보는데 도의원 혼자로는 너무 부족이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최소한 한 사람 정도의 보좌원을 둔다 그러면은 그만큼 도청 교육청 예산을 우리가 보는데 많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의정 지원 역량 강화 부분에 이제 많이 저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조례 발의하신 내용이 이제 경기도 기부자 예우 조례를 네. 발표하셨어요. 어떤 건지 좀 살펴주시죠. 조례의 골자는 그겁니다. 내가 이건 물품이에요. 네. 그럼 물품을 기부를 하면은 물품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기부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기부하는 사람이 이거는 여기다 써주십시오 하고 지정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다음에 돈도 마찬가지고 네. 내가 이거는 경기도 예를 들어서 장학사업에 써달라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탁을 하는 게 지정 기탁제거든요. 네. 이 조례 골자는 그겁니다. 그래서 지정 기탁을 하게 되면은 이걸 기부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그거를 받을 거냐 말 거냐를 심사를 해서 그거를 이제 그 기부 목적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혜택도 주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우리 기부 문화 확산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단초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뭐 이런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200억을 기부했더니 뭐 세금이 180억이 나갔고 뭐 이런 얘기가 가슴 있는데 아픈 일이에요. 우리나라 기부 문화가 조금은 이상하게 좀 돌아가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는 조금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현안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두 분 역시 남양주신데요. 조 의원님 어떻습니까? 꼭 해결하고 싶은 지역 현안들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지정된 곳이 그린벨트거든요. 네. 근데 현재 지금 저희가 33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작년 7월 달에 분열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지속적으로 빨리 해결돼서 주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이게 제가 좀 하고 싶은 후반기에 하고 싶은 이 현안입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네네.
의원님께서는요 어떤 거? 지역 민원 관련 내용입니다. 그 남양주시는 그 16개 읍면동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대도시예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도 16개를 만들어야 되고 우체국을 하나 만들어도 16개를 만들어야 되고 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네. 이게 뭐 재원이 또 그렇게 풍부한 것도 아니고 남양주시의 유일한 큰 공장은 빙그레 하나밖에 없습니다. 빙그레.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선보유역 그 인근에 어떤 슬로푸드가 정말 굴뚝 없는 지역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도시공사랑 이제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남양주시에는 대표 도서관이 없습니다. 근데 서울에 가면 이런 큰 대표 도서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수원에도 마찬가지로 네, 네. 이제 대표 도서관이 있는데 이 남양주시에는 그런 대표 도서관이 없습니다. 뭐 공연장 붙어서 이제 아주 대규모 도서관 이게 남양주시가 지금 60만, 7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대표 도서관이 없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그 대표 도서관, 중앙도서관이라고 저희가 이제 일단 같이 명칭을 줬는데 제 지역구에 이제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은 세웠고, 네. 근데 다만 이게 그 어떤 재원이랑 건축 문제가 경기도시공사 등 경기도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민감한 내용이라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중앙도서관이 이 대표 도서관이 남양주시에 제 지역구에 세워질 수 있도록 네. 그 남은 그 2년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양주시 그렇게 큰 도시 대표 도서관이 없었어요? 네. 조현님 좀 아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은? 갑자기 인구가 네네.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해요. 음. 현재 저희가 문화의 전당이나 네. 이런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아.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윤두승 의원님하고 저하고 네. 항상 느끼는 건데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가 그렇군요. 이렇게 정책 방향 한번 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두 분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도서관도 만들고 문화의 전당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약속 한 가지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임두순 조재욱 의원은 꼭 이것만은 꼭 도민들을 위해서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순서입니다. 카메라 보시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정치라는 것은 이 가장 보통적인 생각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정치가 가장 바람직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가장 보통적인 그런 생각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의 상식의 정치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네, 조현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욱은 시민의 항상 앞장에 서서 그리고 뒤를 돌아볼 줄 아는 앞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뒤로 쳐지도 않고 중간의 입장에서 항상 시민과 우리 경기도정이 교량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된 정치를 하겠다. 네. 저는 한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과 각오를 또 들어보니까요. 약간 남양주시의 슬로건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슬로우 푸드, 슬로우 시티. 천천히 가지만 뭔가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또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정치를 해나가겠다. 제 말이 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임기의 반환점을 돈 이 시점에서 오늘 두 분께서 해주신 약속 앞으로 잘 기대하고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응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짠하고 끝내. 와이샷? 원샷.